운명의 인간, 그 이후 엔드 이종수.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을 받은 유미나리 류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든다. 호롤단신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오키나와로 향한 그는 절벽 끝에서 죽음을 선택한다. 통나무가 쓰러지듯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 모습을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오키나와 처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픔을 간직한 그녀는 절망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유미나리를 보며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를 구해야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물속에 뛰어든 그녀 덕분에 유미나리의 오키나와 생활은 새롭게 시작된다. 5여 년이 흐르는 동안 낚시를 하거나 이런저런 자비를 하며 지내던 유미나리는 오키나와에 살면서 그 땅의 아픈 실상을 하나씩 듣게 된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 동굴로 피신한 14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0여 명이 집단 자결하는 비극을 알게 되기도 한다. 여전히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오키나와 경제의 상당 부분이 기지에 의존하는 현실 속에서 미군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오키나와의 실상을 알리려 했던 기자는 그 땅의 아픔과 고통을 파헤쳐 신문에 기고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피아노 선생을 하던 아내는 굳굳이 가정을 지켜나간다. 유미나리가 이혼 서류를 건네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했음에도 그녀는 홀로 지낸다. 미키라는 외무성 사무관은 신분을 감추고 이곳저곳 직업을 전전하지만 집요한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 과거 전력이 드러나고 결국 자리를 뜨는 일이 반복된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와 만나 유미나리에 대한 소회를 전하기도 하고 그에게 빠졌던 내력을 털어놓으며 그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큰아이는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난다. 유미나리는 마을 주민들과 동화되어 가며 오키나와의 실상을 알리는데 힘을 쏟는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소재와 형편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며 자신을 잊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권유한다. 오랜 고심 끝에 아내는 오키나와를 찾는다. 공항에서 고향으로 떠나는 미키와 아내는 우연히 마주쳐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스쳐 지나간다. 오키나와에 도착한 아내는 유미나리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게 된다. 유미나리는 누운 채로 아내를 맞이한다. 유미나리의 사연을 알게 된 한 대학 교수는 그 내막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품고 미국의 대학으로 건너간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미국 외교 문서에서 밀약의 존재를 확인하는 쾌거를 이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미국의 관례에 따라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노벨상을 받았던 수상도 얼마 후 서거하고 마이니치 신문사 역시 어려움에 처해 문을 닫게 된다. 오키나와 반환 협약 당시 미주 국장이었던 인물은 사죄 발언을 하기도 한다. 밀약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부인으로 일관한 외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키는 남편으로부터 집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받아 부모가 사는 고향으로 떠난다. 유리공예가인 그 처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과 같은 치욕을 겪은 소녀를 위해 아름다운 공예 작품을 선물하기도 한다. 대단원의 막은 유미나리 부부가 재회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공개로 밀약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특종 기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내려진다. 도쿄로 돌아가자는 아내의 말에 유미나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며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세상을 바꾸려 했던 한 남자의 집념은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지만 그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어 처절한 고통을 떠안게 된다.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그 과정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 그리고 깊은 아픔이 응어리져 있음을 일깨워준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절박함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수단과 방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화되었고 오키나와 반환 40주년을 맞아 드라마로 제작된 운명의 인간은 여러 가지 씁쓸한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10부작의 마지막 회는 1시간여에 걸쳐 방영되었으며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주인공 역을 맡은 모토키 마사히로는 언덕 위의 구름에서도 주인공이었고 수요일의 정사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연을 맡은 바 있다.
운명의 인간에서 유미나리 기자가 원하고 희망했던 것은 오키나와 반환 협약의 숨겨진 이면, 합의 400만 달러의 원상 회복 비용 문제에 관한 밀약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기 그지없었을 미국 입장에서 그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터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밀약의 형태로 합의한 문건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를 입수해 특종을 쥔 기자는 일량 유명인사가 되고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다. 밀약의 존재를 극구 부인하는 외무성과의 한판 대결은 결국 외무성의 판정승으로 결론지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밀약의 실체는 미국의 문서 공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당시 미주국장이었던 인물의 사죄기자 회견을 통해 그 진실이 공식 확인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기자가 원했던 것은 오키나와 반환에 얽힌 진실이었고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준다. 어떤 권력의 행위도 무조건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언론이 분명하게 진실을 보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음에도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도 이 작품은 보여준다. 기자와 외무성 여직원 사이의 은밀한 관계가 폭로되는 순간 사건의 진실은 희석되고 여론은 급격히 권력 편으로 돌아선다. 운명의 인간을 통해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목적의 숭고함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그 목적 또한 올바르고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보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얼마 전 선거가 끝났다. 파란이 이뤘다고도 하고 국민의 절묘한 선택이라고도 한다. 그 결과를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나 적절한 방법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는 수단으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른 길이 아닐까?